50대를 대표하는 관절 질환이라고 해서 50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질환입니다. 50견,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깨 50견은 다른 말로 이제 동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결, 즉 어깨가 얼음처럼 굳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이 50견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50견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상 관절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헐렁한 이 어깨 관절막이 어깨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헐렁하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360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50견이 있는 관절막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겋게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이 쪼그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를 감싸고 있던 관절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팔을 올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50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어깨가 굳어지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내시경 사진도 좀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상 어깨 관절막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하얗고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런데 50견 있는 관절막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뻘겋고 아주 딱 보기에도 무섭지 않습니까? 좀 다르네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활액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절막 속 안에 있는 그 솜털같이 생긴 이 구조물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가 굳어지고 아픈 그런 질환이 바로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이름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견, 이거를 그냥 좀 방치하고 그냥 좀 기다려고 참아보면 또 저절로 낫더라 말씀하신 분들이 네. 계세요. 이게 자연 치유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아, 네. 50견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견은 그대로 두면 낫는다,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2, 3년 후에 자연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한 절반의 경우에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로는 어깨 운동 범위 제한이라는 후유증이 남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상이 이제 50견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무려 30~4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견이니까 자연히 낫겠자고 기다리셨다가 알고 보니까 거기에 회전근개 그 힘줄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면은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50견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보다 조기에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치료의 어떤 경향이 되겠고요. 50견도 초기에는 그 주사라든지 뭐 재활치료로 금방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주사라든지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풀어주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50견의 그 정도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 그러니까 아까 그 염증으로 뻘겋게 된 관절막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주무시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염증으로 이 유착된 관절막을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단한 내시경 수술이라 하더라도 입원도 해야 되고 절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몸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심한 50견은 앞으로 말씀드릴 관절 수동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50견의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관절 수동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 심한 50견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 그 관절 수동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관절 수동술은 부분 마취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간결하게 좀 환자분 입장에서 간편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중간 그림을 보시면은 이 환자분이 굳어 있는 어깨를 이 의료진이 특정 각도로 여러 각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각도로 움직여서 속안에 굳어 있는 염증을 아주 안전하게 박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술 즉시 이제 굳어져서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던 팔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당일부터 재활 운동이 가능하고 당일 퇴원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절개하지 않고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로 어깨의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환자분과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시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는 장면인데요. 마취를 하더라도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프시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마취도 필요 없이 환자분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환자분을 수술실로 옮겨서 이 의료진이 어깨를 여러 각도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네. 즉 굳어있는 어깨를 무작정 이렇게 꺾거나 하면은 그 정상 조직에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나고요. 아주 안전하게 속을 부드럽게 마취를 해놓고 속을 좀 표현하자면 말랑말랑하게 하는 약을 넣은 다음에 특정 각도로 움직여서 속에 굳어있는 걸 갖다가 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오십견이라는 것이 어깨뼈를 이 염증이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 염증을 박리를 하면은 오십견의 원인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통증이라든지 움직임의 제한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모식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식도로 보자면은 맨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깨 팔을 나타낸 것인데요. 네. 위와 아래에 그 빨간색 두 줄로 표시한 것이 바로 그 유착된 그 염증으로 굳어져 있는 어깨 관절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을 이 오른쪽 그림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최대한 잡아당기면은 위에 굳어져 있는 것이 풀릴 것이고 네. 팔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아래에 굳어져 있는 것이 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절 수송술이란 것은 요약을 하자면은 오십견의 원인이 되는 유착된 관절막을 특정 각도를 움직여서 유착을 박리해주는 치료법이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관절 수동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 들어봤고요. 이 수동술을 받고 난 후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진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죠. 네네. 시술 전에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오십견의 관절막을 저희가 이 내시경을 통해서 본 것인데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뻘겋게 염증이 환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술 후 관절 수동술 시술 후의 내시경을 보았을 때는 이 굳어있던 염증 그 관절막이 위와 아래로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서 깨끗하게 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관절막이 굳어서 이제 공간이 없었는데 이 위아래로 박리가 돼서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자연히 움직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깨의 움직임의 범위, 그러니까 운동 범위의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네. 팔을 뒤로 하든 위로 하든 아프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증상과 오십견의 염증을 동시에 해결을 하는 방법이 바로 관절 수동술이 되겠습니다. 네,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관절 수동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49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이 분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을 최대한 올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른쪽은 완전히 위로 올라갈 수 네. 있는 반면에 왼쪽은 최대한 올리신 게 이게 전부셨어요. 그런데 시술 후 일주일째 저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만세가 되는 사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기하네요. 네. 네.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시술입니다. 왜냐하면 팔을 90도 이상 못 올렸던 분이 시술하고 갑자기 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세가 되어서 좋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술 전과 후 좀 차이가 있었던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술하지 않고 오십견을 치료하는 관절 수동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관절 수동술은 잘 낫지 않는 오십견을 염증을 박리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사라든지 재활치료로 낫지 않는 오십견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마취 하에서 시행이 되는 비수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시술의 결과가 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던 어떤 치료가 되었던 우리가 재생을 하는 시술을 한다 해서 바로 다음날 힘줄이 탁 붙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관절 수동술의 장점은
올라가지 않던 팔이 당일 시술하고 즉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희수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관절 수용소에 그리고 골수 자극 재생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치료를 받으려고 고려하신 분들 주의할 점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물론 좋은 치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환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보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병원을 한 군데 오셨다가 오시는 분들보다는 두세 군데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깨 쪽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이 왜 진단이 다 다르냐. 여기서는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파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왜 진단이 다른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존에 보셨던 선생님들의 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어깨 질환의 특징이 오십견이나 회중근개 파열, 석회 여러 질환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치료법들 다양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희수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